안녕하세요. 파고TV 팍치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여기 태국 북부난에서 지낸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쉬고 왔을 때 모든 것들이 새로웠기에 마냥 좋았어요. 아침에 새소리와 자연과 함께 있는 기분, 그리고 밤에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까지 행복한 시골 생활이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태국 시골에서 1년 넘게 지내다 보니 불편하고 힘든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태국 시골 생활의 뒷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시골이 어느 정도의 깡촌인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태국 북부에 위치한 난주에 살고 있습니다. 라오스 국경지대예요. 태국 78개 주에서 면적은 11위, 인구가 57이고 인구 밀도는 75위로 땅 크기에 비해 사람들이 적게 사는 도시입니다. 난 중심지인 무앙난에는 그 흔한 맥도날드도 없고 아디다스, 나이키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심지도 이런데 저희는 중심지에서 자가용으로 1시간 30분 거리인 나너이라는 미지의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나너이에서 몇몇 동네들 중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외국인이라곤 제가 최초였습니다. 최근에 미얀마 아저씨가 두 번째 외국인으로 오셨죠. 제가 나름 선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술 한잔하면서 외국인으로서의 시골 생활 꿀팁도 좀 알려드리고 해야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시골 중에 시골에 산다고 자부하며 태국 시골에서 살기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국도 북부와 동북부, 남부 등 지역마다 차이점도 있고 또 시골이라도 집집마다 다 다른 특색이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 저는 정말 보통의 태국 북부 시골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시골 처음에 가면 좋죠.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자, 그런데 갑자기 태국 와이프인 오일양이 저를 부릅니다. 식탁에는 태국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푸르른 태국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나름 태국살이 하면서 이런저런 음식을 경험했다고 생각한 저는 태국 음식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음식이 거기서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돼지네, 개미알, 귀뚜라미, 애벌레, 피를 넣어서 만들어 먹는 요리들도 많아요. 생물소도 있고요. 참고로 생물소는 개미알, 돼지네도 맛있게 먹는 미호도 못 먹는 음식입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이건데 처제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먹었던 희귀 음식들이 있다고. 늑대, 멧돼지, 다람쥐 등등 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진짜 로컬 음식들이 나오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리고 닭 요리 먹으면 되지 않겠어? 팍치 닭 좋아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닭 요리가 나온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태국 북부의 신묘한 향신료들이 섞여버리면 닭이 우리가 먹던 닭 맛이 아니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쏨땀, 두리안, 똠얌도 맛있게 먹는 편이라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비주얼을 보면 정말 먹기가 힘든데 맛을 보면 더 힘들더라고요. 반전 따윈 없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서 근처에 식당을 찾아보았어요. 식당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5분, 10분 이상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사 먹기도 힘들고, 가족들은 다 집에서 먹는데 혼자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게 눈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태국 와이프가 한국 음식도 해주고 따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저것 챙겨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낸다는 표현보다는 생존하고 있죠. 시골 집밥이 똠얌이나 두리안처럼 계속 먹다 보면 적응될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태국 시골 집밥의 특유의 향과 맛 때문에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국 식당 가려면 시내까지 왕복 2시간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저야 그나마 태국 처가살이부터 해서 나름 로컬 생활에 적응을 했기에 많은 것들을 감내할 수 있었지만, 한국 생활을 하시다가 또는 방콕이나 큰 태국의 도시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처음 오신다면 시골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많으실 겁니다.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집안에 왜 텐트를 쳤냐고 많이들 놀라시는데 벌레들이 정말 많습니다. 집 창문을 보시면 방충망이 하나도 없어요. 뱀이 집에 들어오는 건 못 봤는데 정갈은 몇 번 봤고 모기들도 정말 많고요.
바퀴벌레들, 바선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선생 진짜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크기가 거짓말 안 하고 두 손가락보다 더 커요. 오래된 물건을 건드리면 항상 바선생들이 반갑게 인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상한 벌레들이 정말 많아요. 생방송 중에 물속 근처에 있는 새파리들이 와이프를 공격해서 난리 났었던 적도 있었고, 저도 편집할 때 온몸이 간질간질거려요. 막 박박 긁으면서 편집하고 그런 적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밤에 불을 끄고 휴대폰을 켜면 이상한 벌레들이 자꾸 휴대폰에 달라붙고 제 몸에 붙고, 그래서 이불 덮고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날씨 정말 덥습니다. 여름 온도로만 보자면 우리나라 여름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저는 한국에 살 때 여름이라도 이동 시간대만 덥지 그 외에는 크게 더운 걸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건물마다 에어컨이 있었으니까요. 저희 태국 시골집이나 식당도 그렇고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 맞추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생방송 때 에어컨 맞춰주겠다고 하신 시청자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전기 사정도 안 좋고, 또 에어컨을 맞추려면 방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에어컨 하나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돼서 포기하였습니다. 에어컨이 있다고 다는 아니에요. 정전. 저희 생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오죽했으면 태양광까지 설치했겠어요. 정전만 일어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꼭 같이 따라오는 게 인터넷도 같이 집을 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태국 시골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저도 신기해요. 이것 말고도 화장실, 바가지로 물 내리고요. 바가지로 샤워합니다. 또 교통,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 자가용이 없으면 사실상 시내까지 가기 어렵고, 편의점 가는데도 차 타고 10분 거리라 많이 불편해요. 이건 태국 시골 오시면 대부분 공감하실 내용이고, 사람마다 기호나 취미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기호나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시골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술 마시러 밖에 나가거나 놀러 가는 걸 크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괜찮은데, 또 밤에 한잔 하시는 걸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마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한두 군데 있긴 있는데, 갔다가 술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은 안 될 거고, 대리도 없고 택시도 없고, 버스는 오후 6시가 지나면 더 이상 안 다닙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혼술할 수밖에 없죠. 혼술하면 또 옆에서 조금만 마시라고, 일찍 자라고. 우리 와이프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짜요. 저는 술 안 좋아해요. 저희는 정말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뭘 하나만 해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행동 거지를 엄청 조심해야 해요. 오히려 방콕 이런 곳이 이런 면에서 훨씬 자유로워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다 보니 더 빨리 소문이 나요.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 얼굴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태국이 지역마다 통제 레벨이 있어요. 코로나가 심한 방콕은 가장 심한 단계이고, 저희가 최근에 여행한 우따라디시라는 곳은 옐로우 존이에요. 저희가 사는 난도 옐로우 존이고요. 갔다가 온다고 해도 2주 격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동네 방네 소문이 나고, 몇몇 분들은 왜 갔다 오냐고 막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이장님께서도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괜찮다, 우리 옐로우 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좁은 동네고 하니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어도 그래요. 와이프랑 처제가 억울해 하길래 검사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가 여행 갔다 온 지역은 괜찮은 지역이라고 검사를 안 해주더라고요. 시골이라는 곳이 공동체 의식이 강한 곳이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골 마을이라 그런지 행사 참여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태국 도시에는 교민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또래의 친구들도 많이 있고 사귈 수 있다라고 하면 태국 시골은 없습니다. 태국 시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부분 도시로 많이 가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시골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기에 시청자분과 소통도 하며 살기에 망정이지, 그냥 태국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소통도 해주시고 하기에 저는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와이프 말고는 저의 고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이렇게 태국 시골 생활의 어려운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네요. 지금 봐주시는 분들 다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것 말고도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요. 난방도 없지, 추운데 밖에서 밥 먹지, 온수기도 없지.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이방 리모델링을 하려고요. 어차피 시골에 더 있을 거면 빨리 이것저것 손볼 거 손봐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보금자리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시골 생활하면서 스킨십도 많이 줄어들고 신혼인데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태국 시골 생활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은 태국 시골 생활을 시작하시면 대부분 느낄 수 있는 공통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좋은 점은 없나?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기 좋고 강아지 고양이들 자유롭게 노는 모습 재밌고,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분명 시골보다는 도시가 더 나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아기가 생기고 학교에 보낼 시기가 온다면 시골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도시나 시내 쪽으로 나갈 생각이에요. 그냥 빨리 도시 가지 뭐하러 시골에 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와이프가 부모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할아버지가 아직 시골에 남아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